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치매가 걱정이세요? 내 손 안의 행복 도우미 치매 체크. 손끝으로 전하는 가족 행복. 치매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치매 체크 설치하기. 가정에서 스스로 치매 위험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치매 체크는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꺼내 앱마켓 버튼을 찾아 클릭하세요.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의 경우 플레이스토어나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앱마켓 등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용하시던 앱마켓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앱마켓 검색창에 치매 체크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모양의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상단에 표시될 것입니다. 이를 클릭해 들어가 애플리케이션 이름 아래에 받기 또는 설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됩니다. 자, 스마트폰 화면에 치매 체크 아이콘이 새로 생긴 것이 보이시죠? 이제부터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치매 위험도를 검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 정보 확인하기. 가장 먼저 메인 화면 가운데에 있는 치매 검사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만약 스마트폰에 GPS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팝업 안내가 뜨게 됩니다. 검사 항목 중 장소를 묻는 문항들이 있어 이를 채점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곳에 해당하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팝업창에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에 들어가 GPS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그 다음 다시 치매 체크 앱을 실행시켜 치매 검사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치매 검사를 위한 안내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앞의 설명에 따라 GPS 기능을 활성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장소에 따라서는 여전히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매 체크 앱을 다시 실행시키더라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사하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팝업 창이 뜨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화면처럼 치매 검사하기에 해당하는 모든 메뉴들이 비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위치 정보 수신이 가능한 장소로 이동한 다음 다시 치매 검사하기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검사 유형 선택하기. 치매 검사 안내 화면 하단에 치매 검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검사 유형은 스스로 검사하기, 음성으로 대답하기, 스스로 검사하기, 문자로 대답하기, 보호자가 검사해드리기, 치매 파트너가 검사해드리기의 총 4가지로 검사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iOS 운영체제의 아이폰에서는 스스로 검사하기, 음성으로 대답하기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검사하기. 먼저 스스로 검사하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음성으로 대답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스스로 검사하는 방법을 설명하되 문자로 대답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문자 입력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지 기능에 대한 정확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받는 분의 교육 연한과 성별, 그리고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검사 시행 및 치매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데 동의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중 교육연한은 교육을 받은 횟수, 즉 학교를 다닌 총 횟수를 의미합니다.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았다면 0년, 중퇴했다면 수료한 학년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학교 5학년을 마치고 중퇴했다면 5년이지만 5학년을 다니던 도중 중퇴했다면 4년이라고 입력해야 합니다. 생년월일의 경우 주민번호상의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육 연한과 성별, 생년월일에 따라 같은 검사 점수라고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입력하신 후에는 화면 하단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각 항목에 동의한 후 확인을 눌러 저장합니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음성 인식을 바탕으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음성으로 대답하는 경우 소음이 없는 곳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한 표준어로 대답하기를 권장하며 애플리케이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음량을 최대로 키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시행을 앞서 음성인식 기능이 정확히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면 하단에 음성인식 테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보이시죠? 테스트 시작 버튼을 누른 후 화면에 대고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대답해 보세요. 홍길동, 이름이 정확하게 인식되었나요? 만약 대답한 이름이 부정확하게 인식됐을 경우 화면 중간에 있는 다시 말하기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또렷한 목소리로 이름을 대답하세요. 대답이 늦어져서, 주변이 시끄러워서 또는 목소리가 작거나 마이크가 이물질에 막혀서 등의 이유로 애플리케이션이 음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으로 마이크 기능이 켜지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다시 이름을 대답하면 됩니다. 홍길동, 음성 인식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검사 시작 버튼을 클릭해 본격적인 검사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기억력과 집중력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검사하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질문이 끝나면 마이크 표시가 화면에 활성화되면서 자동으로 마이크가 켜지는데 이때 스마트폰을 얼굴에 가까이 대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대답했던 단어와 음성을 인식해서 표기된 단어가 일치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면 중간에 다시 말하기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대답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격적으로 검사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모두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몇 분 후에는 그 세 가지 물건의 이름들을 다시 물어볼 예정이오니 들으신 물건의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입력하셔야 할 단어는 입니다. 마이크 표시가 화면에 뜨면 방금 들으신 단어 세 가지를 모두 말씀해 주세요. 1-1번 문항에서 주의사항은 세 가지 단어를 한 번에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모두 들은 다음에 세 단어를 모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단어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문자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빈칸에 단어를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한 번만 듣고 대답해야 하며 만약에 세 단어를 모두 따라하지 못하셨더라도 대답한 단어만큼만 입력하세요. 그리고 화면 우측 상단에 다시 듣기 버튼을 눌러 단어를 다시 따라해 보세요. 2번까지 반복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1-2번 문항은 반드시 네 자리의 연도로 대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의 경우 15년이 아니라 2015년 또는 2015년도, 2015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자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연도에 해당하는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도 역시 2015 네 자리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1-3번 문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
현재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기에 해당하는 계절을 대답하면 됩니다. 또 춘절, 초봄이나 늦봄, 입춘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계절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로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의 날짜를 묻는 1-4번 문항을 대답할 때에는 해당 날짜가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해당 화면을 클릭해서 반드시 양력과 음력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문자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본 문항의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날짜에 해당하는 숫자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21일 음력 8월 9일에 검사를 시행한 경우 양력에 체크한 후 21일 또는 20일 또는 음력에 체크한 후 9일 또는 9라고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다만 문자로 대답하기의 경우 20일 양력, 9 음력이라고 숫자만 입력하세요.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1-5번 문항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중 검사일에 해당하는 요일을 대답해야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자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이미 요일이라는 글자가 삽입되어 있으므로 요일의 이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몇 월입니까? 날짜를 묻는 문항과 마찬가지로 1-6번 역시 검사일을 기준으로 지금이 몇 월인지 대답하되 문자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해당 숫자만 입력합니다. 또한 대답한 달의 이름을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지 체크하여 정확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는 무슨 구입니까? 여기는 무슨 동입니까? 1-7번은 현재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장소의 주소에서 두 번째로 큰 행정구역, 1-8번은 세 번째로 큰 행정구역의 이름을 묻는 문항입니다. 검사 시행 전에 GPS로 수신된 현재 장소의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질문이 제시되기 때문에 검사 장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따라 대답해야 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신된 위치 정보, 즉 검사 장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이라면 여기는 무슨 시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성남시 또는 성남으로, 그 다음 여기는 무슨 구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분당구 또는 분당으로 대답하거나 입력하면 됩니다. 검사 장소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 1동인 경우에는 여기는 무슨 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어지면 이때 용산구 또는 용산으로, 다음 질문인 여기는 무슨 동입니까? 에는 한남 1동, 한남 1로 대답하거나 입력하면 됩니다. 본 검사에서 장소에 대한 질문들은 집 주소가 아니라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 위치에 대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여기는 몇 층입니까? 현재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 추가로 이어집니다. 1-9번 문항은 현재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장소의 층수를 대답해야 하는데요. 문자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앞서 다른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층수에 해당하는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는 무슨 장소입니까? 1-10번 문항은 집, 병원, 야외와 같이 검사 장소의 이름을 간략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단, 문자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이 무엇인지 입력해 주세요. 세 가지가 모두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기억나시는 물건의 이름을 한 칸에 한 단어씩 입력해 주세요. 1-11번 문항은 검사 첫 문항에서 불러주었던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는 상관없으며 세 단어를 연속해서 한 번에 대답해야 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사진 속 물건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1-12번과 1-13번 문항은 주어진 그림을 보고 해당 물건의 이름을 대답하는 문항입니다. 평소 언어 습관에 따라 외래어나 사투리로 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자로 대답하는 경우
반드시 한글로 입력해 주세요. 지금까지 치매 체크 앱을 이용해 스스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검사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호자 치매 파트너가 검사해 드리기. 이번에는 보호자가 검사해 드리기 및 치매 파트너가 검사해 드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검사 유형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셔서 혼자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보호자 또는 치매 파트너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두 가지 검사 유형은 검사 방법이 동일합니다. 다만 치매 파트너가 어르신을 검사해 드릴 때에는 활동 현황 파악을 위해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중앙광역치매센터 또는 치매 파트너 홈페이지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해 주세요. 인지 기능에 대한 정확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받는 어르신의 교육 연한과 성별, 그리고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여쭈어 보고 검사 시행 및 치매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데 동의하시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중 교육연한은 검사받는 어르신이 교육을 받으신 횟수, 즉 학교를 다니신 총 횟수를 의미합니다.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으셨다면 0년, 중퇴하셨다면 수료한 학년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학교 5학년을 마치고 중퇴하신 어르신이라면 5년, 5학년을 다니던 도중 중퇴하신 분이라면 4년이라고 입력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교육 수준을 대략적으로 대답하거나 어르신의 학령기 때 학제와 현재의 학제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생년월일의 경우 주민번호상의 생년월일과 어르신의 실제 생년월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교육연한과 성별, 생년월일에 따라 같은 검사 점수라고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르신께 설명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셨다면 화면 하단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각 항목에 동의한 후 확인을 눌러 저장합니다. 검사 항목 중에는 현재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장소와 관련된 문항들이 있습니다. 장소의 이름과 층수의 경우 GPS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 또는 치매 파트너께서 사전에 입력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장소란에는 현재 검사를 집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집, 복지관이라면 복지관, 그 외에 야외나 병원처럼 검사 장소의 이름을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층수는 현재 검사 장소가 건물 내에 위치한 층수를 의미하며 숫자로만 입력합니다. 공원과 같은 야외의 경우 1층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검사하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성우가 각 문항을 읽어드리기 때문에 보호자 또는 치매 파트너께서는 소음 등 주변에 방해가 없는 곳에서 어르신께 질문을 들려드린 후 그 답변을 입력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르신이 대답하지 못하시는 경우 입력란을 빈칸으로 두고 다음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1-1번 문항은 질문을 끝까지 듣고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한 번에 대답해야 합니다. 질문은 한 번만 들려드릴 수 있으며 순서에 상관없이 어르신이 대답한 단어를 입력란에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어르신이 세 단어를 모두 대답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듣기 버튼을 클릭하여 따라하도록 하는 과정을 2번 더 반복할 수 있습니다. 총 3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셨다면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반복 시행은 다음에 나올 문항을 위한 것으로 채점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첫 번째 시행에서 어르신이 대답한 단어만 입력해 주세요.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1-2번 문항에는 정확한 4자리 연도로 대답해야 합니다. 만약 어르신이 15년도, 5년도와 같이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을미년과 같이 간지로 대답했다면 4자리 숫자로 대답해 보시라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하지만 절대 힌트를 주거나 정답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답은 숫자로 입력하며 반드시 양력 또는 음력에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1-3번 문항에는 일반적으로 계절을 나타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외에도 초봄이나 늦가을 또는 입춘, 동지와 같이 다양한 표현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대답한 단어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의 날짜를 묻는 1-4번 문항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양력 달력을 사용하는지 또는 음력 달력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어르신이 2가지 이상의 날짜를 놓고 고민한다면 그 중에 답이 없더라도 둘 중에 며칠인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 한 가지 답을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날짜는 숫자로 입력합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만약 1-5번 문항에서 어르신이 요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면 오늘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무슨 요일이지요? 하고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모든 요일의 이름을 불러주고 선택하도록 해야 하며 특정 한두 가지 요일만 불러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입력란에는 요일이라는 글자가 이미 적혀 있으므로 요일의 이름 한 글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몇 월입니까? 1-6번 문항 역시 어르신이 대답한 달이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숫자로만 입력합니다. 여기는 무슨 시입니까? 1-7번 문항에서는 현재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장소의 주소에서 두 번째로 큰 행정구역의 이름을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행 전에 GPS로 수신된 현재 위치의 정보를 기준으로 질문이 제시되기 때문에 검사 장소에 따라 질문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검사 장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이라면 1-7번으로 여기는 무슨 시입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지지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 1동이라면 여기는 무슨 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본 검사에서 장소에 대한 질문들은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 위치에 대한 것임을 반드시 강조해 주세요. 만약 어르신이 자신이 사는 집 주소를 대답한다면 집 주소가 아니라 현재 이곳의 시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와 같이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구입니까? 1-7번에 이어 1-8번 문항은 현재 주소에서 세 번째로 큰 행정구역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신된 위치 정보에 따라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 장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이라면 이번 문항에서는 여기는 무슨 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 1동이라면 여기는 무슨 동입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르신의 대답을 그대로 입력하세요. 여기는 몇 층입니까? 1-9번 문항은 현재 장소의 층수를 숫자로 입력하면 됩니다. 채점은 검사를 시행하는 보호자 또는 치매 파트너가 사전에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르신의 대답을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여기는 무슨 장소입니까? 1-10번 문항 역시 검사 전에 입력했던 장소 이름을 기준으로 채점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입력한 정보와 동일할 때에만 정답으로 인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호자가 검사 장소의 이름을 병원이라고 입력했었다면
어르신의 대답도 병원이라고 입력되어야만 정답 처리됩니다. 만약 어르신이 종합병원, 의원과 같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사한 단어로 대답하셨다면 보호자는 병원이라고 바꾸어 입력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은 1-11번 문항에서는 어르신이 1-1번 문항에서 불러드렸던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기억해내도록 격려합니다. 어르신에 따라 세 단어가 모두 생각나지 않으면 몰라 기억 안 나 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세 가지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라도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다시 질문하고 기다립니다. 그래도 대답하지 못하시는 경우 대답한 단어만 빈칸에 한 단어씩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단어를 입력할 때에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사진 속 물건의 이름을 입력해 1-12번과 1-13번 문항은 사진 속 물건의 이름을 묻는 문제로 어르신께 스마트폰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며 그 물건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대답은 한글로 입력해야 하며 어르신이 평소 언어 습관에 따라 외래어나 사투리로 물건의 이름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대로 입력하세요. 지금까지 보호자 또는 치매 파트너가 치매 체크 앱을 이용해 어르신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검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억 감퇴 및 우울 검사. 두 번째 파트는 주관적 기억력과 기분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먼저 기억 감퇴 검사는 본인 또는 검사받는 어르신이 평소에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기억 장애를 보고하도록 하는 10가지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잘 듣고 예, 아니요 중 자신을 더 잘 설명하는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애매한 경우라도 반드시 예 또는 아니요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울 검사는 본인 또는 검사받는 어르신이 최근 일주일 동안 경험한 기분을 기준으로 우울 정도를 파악하는 문항들입니다. 총 10문항으로 각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예, 아니요로 대답하면 됩니다. 애매한 경우라도 반드시 예 또는 아니요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억 감퇴 검사와 우울 검사는 옳고 그른 답이나 좋거나 나쁜 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듣고 바로 떠오르는 답을 클릭한 후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모두 답하셨나요? 이제 치매 검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치매 체크 결과 안내. 치매 체크 검사만 가지고는 검사받는 분이 치매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치매가 아니라는 임상적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검사들을 통해 좀 더 자세한 검진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인지검사는 검사 시작 전에 입력했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검사받은 어르신의 교육연한과 성별, 나이를 고려하여 인지기능이 정상인지 혹은 저하가 의심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여기에 더해 어르신이 주관적인 기억 감퇴를 호소하고 계시는지 혹은 우울증이 의심되는지 여부에 따라 총 5가지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각 검사 결과의 내용과 결과에 따른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체크 검사에서 인지기능의 감퇴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인지기능이 감퇴되었다고 하여 모두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인지 감퇴가 혹시 치매의 초기 증상이 아닌지에 대한 추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 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좀 더 정확한 치매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치매 체크 검사에서 인지기능의 감퇴와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인지기능이 감퇴되었다고 하여 모두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인지 감퇴가 혹시 치매의 초기 증상이 아닌지에 대한 추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 증상을 유발하고 전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꼭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좀 더 정확한 치매 검진을 받아보시고 가까운 지역 정신보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햇볕을 쬐고 취미활동과 운동 등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스스로 일상에서 기억력 저하를 자주 느끼시지만 인지기능은 정상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기억력 저하를 느끼실 경우에는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치매 체크를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체크 검사에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이나 심각도에 따라 평소 기억력 저하를 함께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우울증은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 증상을 유발하고 전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꼭 가까운 지역 정신보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햇볕을 쬐고 취미활동과 운동 등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우울증을 치료하시고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치매 체크를 시행해보세요. 치매 체크 검사에서 인지기능 저하나 우울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운동과 외부 사회활동을 유지하시고 치매 예방 수칙 333을 잘 실천하셔서 치매를 예방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정상이라도 앞으로 치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규칙적으로 치매 체크를 시행해보세요. 치매 체크 기타 메뉴 안내. 검사 결과 화면에 하단에는 치매 예방 수칙 333 보러 가기와 치매 지원 기관 찾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치매 예방 수칙 333 보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치매 예방 길잡이 메뉴 항목 중 치매 예방 수칙 333과 함께 치매 예방 운동법에 대한 안내 및 해당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지원 기관 찾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치매 지원 정보 메뉴 중 치매 지원 기관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 또는 치매 지원센터를 검색하여 치매와 관련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련된 메뉴입니다. 참, 치매 지원 기관을 검색할 때에는 보호자가 아니라 검사를 받으시는 어르신의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치매 예방 길잡이와 치매 지원 정보 메뉴는 치매 체크 앱 메인 화면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 길잡이 메뉴로 들어가시면 치매 예방 수칙 333, 치매 예방 운동법 외에도 치매 관련 알짜 정보 책자 치매 가이드북과 치매 가족 교육 교재 헤아림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치매 지원 정보 메뉴에서는 치매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 외에도 중앙치매센터, 치매정보 365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여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최신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개발한 실종 노인 찾기 앱 집으로와 치매 돌봄 지원 앱 동행을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그 밖에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든든한 동반자인 치매 파트너를 위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치매 파트너 신청 메뉴와 중앙치매센터에서 매 분기마다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신청할 수 있는 치매 정보 구독 메뉴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내 손안의 행복 도우미 치매 체크. 오늘부터 치매 예방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